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쿠팡은 몇 년 동안 적자를 냈는데 계속 커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제 쿠팡 없이 못 산다고 말하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오고, 반품은 버튼 하나면 끝나고, 심지어 생필품도 생각 없이 쿠팡부터 켭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퍼주는데 대체 돈은 어떻게 버는 걸까? 오늘은 쿠팡이 단순 쇼핑몰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과 습관을 장악한 기업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의 적자는 단순히 돈을 낭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센터 건설, 배송 인프라 확충, 그리고 최첨단 IT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객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투자는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고 있을까요? 바로 시장 점유율의 압도적인 확대와 고객 기반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쿠팡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많은 고객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재밌는 건 쿠팡이 파는 건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쿠팡이 진짜 파는 건 시간입니다. 마트 갈 시간, 비교 검색할 시간, 들고 올 시간, 그걸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비싸도 쿠팡 씁니다. 왜냐면 현대인들에게 돈보다 부족한 건 시간이라서. 그리고 쿠팡은 그 시간을 계속 단축시킵니다. 오늘 주문 내일 도착. 이제는 내일도 늦다는 시대가 된 거죠. 대부분의 일반 기업이 당장의 이익에 집중하는 반면 쿠팡의 투자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은 쿠팡의 손실을 단순한 적자가 아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자본 지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초기 성장 과정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쿠팡이 언젠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즉, 쿠팡의 적자는 의도된 계획된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의 수익성을 잠시 유보하고 대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미래 경쟁을 이기기 위한 현재의 희생인 셈입니다.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압도적인 물류 인프라입니다. 전국에 흩어진 수많은 물류센터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은 밤에도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고 새벽에 문 앞에 도착시키는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단순히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쿠팡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에 한번 맛들이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로켓와우 멤버십 같은 유료 서비스는 이러한 고객 충성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낀다면 고객은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됩니다. 이는 쿠팡이 추구하는 강력한 고객 락인치 효과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거대한 고객 기반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쿠팡에게 막강한 협상력을 부여합니다.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더 좋은 가격과 조건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순환은 쿠팡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합니다. 쿠팡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쿠팡페이 같은 서비스들은 고객의 일상생활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며 플랫폼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처럼 여러 서비스를 묶어 고객의 충성도를 더욱 높이는 락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쿠팡의 성장은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예측하고 재고 관리를 최적화하며 배송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기술 투자는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언제쯤 흑자로 전환될까요? 전문가들은 쿠팡이 충분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완성한 후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 부문에서는 이미 흑자를 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계획된 적자가 계획된 흑자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쿠팡의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규제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은 쿠팡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용 부담은 항상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쿠팡의 전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한두 걸음 뒤처지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꾸준한 투자와 혁신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려는 것입니다. 넓은 시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대담한 비즈니스 모델인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의 성장 방식과는 사뭇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제 왜 쿠팡이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결과입니다. 쿠팡은 현재의 손실을 미래의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압도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